행복한 라디오 캐지나 청춘. 안녕하세요. 때로는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요,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생각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어난 결과는 양면성이 있는 덕분에 심사숙고하여 선택을 잘해야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선택으로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라디오 캐지나 청춘 2월 10일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새벽을 깨우는 시낭송 제로사 동야초 조지훈 포플라 나무 꼭대기에 깨어질 듯 밝은 달을 앞뒤 산이 찌릉찌릉 울리도록 해가 짖는다. 옛 이야기처럼 구수한 문풍지 우는 밤에 마귀 할머니와 범 이야기를 듣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던 따스한 아래목. 할머니는 무덤으로 가시고 하루에는 숯불도 없고 다 자란 아기는 젖줄이도 없어 외로이 밀감을 깐다. 수환 선생님, 이 세상에서 행복보다 더 좋은 그것은 만족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 뭐 막 그 행복감이라도 만족이 없으면 불행이고 또 작은 불행도 만족이 있으면 큰 행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려 하면은 오늘 하루 제일 좋았던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마음이 좌우돼서 기분이 좋고 좀 더 어짠을 수도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냥 좋은 일이 있어도 징징징 짜고 불만을 말을 하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좀 더 좋았으면 하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같이 불행하니까 그러죠. 같이 있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금시 얼굴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든지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가 좋았구나. 그럴 땐 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랬다. 이런 또 후회도 되긴 해요. 그렇죠. 그런 반성 속에서 또 뭐 지내도 또 그것도 모르고 본성대로 또 지나고 어리석게 지나기는 지내지만은 어쨌든 항상 좋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래 지나면 행복이 졸졸 달려서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도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는 그런 날짜 속에 있었으면서도 때로는 후회하는 게 좀 많이 있긴 해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 저 선생님 그거 뭐든지 우리가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온 게 너무 신통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옛날은 가고 없어도 엄청행의 노래를 한 곡 듣겠습니다. 지나온 길 비거지던 꽃자국들 애이는 아픔 대신 즐거움도 섞었구나. 옛날은 과거 없어도 그때 가려라. 옛날은 반갑사다.
새삼 마음 설레라 옛날은 가갑사 새삼 마음 설레라 네, 시은이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시는 상당히 묘합니다. 아주. 내용은 짧지만 내용이 풍성하고 장면 전환도 역동적입니다. 이 연은 먼 풍경인데 이 연에서는 가까운 풍경으로 확 좁혀진다. 이 연은 가까운 풍경으로 3년에서는 오늘이 현실로 확 좁혀집니다. 2월에 20살 조동탁은 시인 조지훈이 되었다. 추천 완료를 축하하는 글에서 정지영은 조지훈을 칭찬했다. 따라서 읽다 보면은 명화를 보듯 파노라마가 휘리릭 지나간다. 게다가 근엄한 이미지의 시인 조지훈이를 다 자란 아기로 표현하면서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퍽 인상적이다. 이렇게 시인 지훈이 탄생한 날 겨울밤의 정치와 시인 지훈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시를 즐기는 것은 우리의 작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 이래저래 칭찬을 하는데 막 앞뒤가 뭐 우리는 뭐 정신이 하나도 없네. 맞아 맞아. 아또 자 어릴 때부터 요래 했더니 다그 소질이 있고 또 이래 뭐라 그럴까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이렇게 해서 다. 근데 수원 선생님 우리는 지난 날을 뭘 이렇게 아주 샅샅이 아주 그 실감나게 이렇게 옮겨 못 쓰잖아요. 시인들은 자기의 실제 상황도 이따금씩 풀이해서 넣고 그런데 아주 재밌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잘 정리가 안 돼 나온 글 짓기는 좀 듣기가 어색하지. 우리는 뭐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 시쓰는 선생님한테 뭐 이래저래 뭐 와도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못 하니까 나도 괴롭더라고. 네. 어쩌면 왜 그렇게 소질이 없는지. 정미조의 인생은 아름다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슴풀에 저 멀리서 걸어오는 새벽빛은 날 깨우고 아름다운 하루가 내 앞에서 다시 지나간 날 그 희미한 시간 속에 떠오르는 얼굴 하나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다네. 우린
인생 노래를 하네 사랑했던 저 날들은 손은 들며 어디론가 밀려가고 다가오는 시간은 그 어디로 나를 데려가는지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라디오 캐디나 청춘을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라디오 관악 FM 100.3MHz 관악 FM 뭐 앱이나 팟빵을 통해서 또 들으시고 또 다시 듣기도 됩니다. 네. 네, 백세 건강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뇌출혈은 왜 올까요? 한쪽으로 자는 습관이 오래 지속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이 오줌을 잘 참으면 그 요산은 혈관을 타고 그 사람의 가장 약한 곳 무작정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줌을 참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죠. 엄지발가락을 잘 주무려주면 그만입니다. 엄지발가락을 잘 만져서 녹이 쓴 뇌 센서를 수리하게 되면 언제 오줌이 퍼내야 하는지 뇌에서 알려줍니다. 알람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얼른 일어나 소변 보세요. 마음에 명심하시고 노년의 건강을 지킵시다. 네. 수환 선생님, 우리는 왜 웬만하면 소변을 좀 참잖아요. 참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된다고 분명하게 그랬네. 옛날에는 그 참으면 오줌은 참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변은 좀 참으면 좋다 그랬지만 이거고 저거고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네. 뭐 방광이 약해져 가지고 자면은 2시간만 되면은 뇌에서 연락이 와서 잠을 깨워요. 소변 보라고. 네, 네. 아이고, 아주 훈련을 잘 시켜놨습니다. 아이고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고 뭐 깨워버려. 네. 그래서 뭐 소변 보고는 와서 또 자고 하는데 그 참으면 안 된다고. 네, 네. 참으면 약 된다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근데 우리들은 자랄 때도 웬만하면 참다가 가서 누누고 오고 이랬는데 아이고 그게 아닌가 보네요. 아니고 말고 나이 들어서는 더더욱 오줌을 참으면은 뇌출혈이라는 병에 걸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죠. 네. 자, 그러면 임태경의 잊혀지는 것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이라 말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뜻 모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속삭이던 우리 황금빛 물결 속에 부드러운 미풍을 타고서 손에 잡힐 것만 같던 내일을 향해 했었지. 눈부신 햇살 아래 이른 모를 풀잎들처럼 서로의 투명하던 눈길 속에 만족하던 우리 시간은 흘러가고 꿈은 소리 없이 깨어져 서로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멀어져 갔지. 그리움으로 잊혀지지 않던 모습 이제는 기억 속에 사라져가고 사랑의 아픔도 시간 속에 잊혀져 긴 침묵으로 잠들어 가지. 사랑이라 말하며 더
더욱 깊은 상처를 남기고 길 잃은 아이처럼 울먹이며 돌아서던 우리 차가운 눈길 속에 홀로 서는 것을 배우며 마지막 안녕이란 말도 없이 떠나갔었지. 그리움으로 잊혀지지 않던 모습, 이제는 기억 속에 사라져가고 사랑의 아픔도 시간 속에 잊혀져 긴 침묵으로 잠들어 가지. 모두 잊혀지는 것. 숨가쁜 생활 속에 태엽이 감긴 장난감처럼 무감한 발걸음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우리, 시간은 흘러가고 빛바랜 사진만 남아 이제는 소식마저 알 수 없는 타인이 됐지. 네,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노래는 사랑과 행복을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는 혼자 어디 걸어갈 때도 기분 좋으면 마음속으로 노랫가락을 슬슬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어릴 때는 그런 게 자주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썩 기분 좋은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저 뭐 흥얼거릴 일도 별로 없고 흥얼거리면 좋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가 어디 산 기슭을 걷는다거나 강가를 걷는다 할 때 혼자 그 입속으로 아마 노래를 부르는데도 좀 이상하게 부를 것 같아요. 그럴 때 노래를 부르면은 네, 뭐 너무 건강에 좋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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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그 전에 어디 등산을 갔는데 예. 같이 간 사람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렇구나. 클래식한 노래도 부르고 엄청 부르더만 그 사람 건강하겠지. 근데 그 노래를 사람은 부르면서 그래도 내 머리가 등산을 좋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노래를 해도 첫 소절하고 뭐 중간 소절 이따금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노래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나 처음 봤어. 그래서 참야 그러면서 노래 부르는 거 너무 폐활량에도 좋고 뭐 이래저래 좋겠죠. 네, 근데 네. 힘들어 얼마나 힘드는데 그러면서 노래 또 등산하면서 네. 노래 부르면 숨도 가쁘고 그랬지. 네. 어쨌든 뭐 노래 부르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잘 안 되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요런 한 토막에 공부라도 들을 수 있었으니까 우리 길 가더라도 또 우리 마음 놓고 사살이라도 우리 부르는 습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노래 듣고 유 기자님이 조영남의 옛 생각. 이거 듣자고요. 그게 와 위에가 있냐 밑에 떨어져야지. 네. 그럼 조영남이가 부르는 옛 생각 듣고 유 기자님이 이야기 찾아 산천리로 가보겠습니다. 동산아지랑이 할미꽃
그 시절 그리워 동산에 올라보면 놀던 바위 외롭고 흰 구름만 흘러간다. 모두 다 어디 갔나 모두 다 어디 갔나 나 혼자 여기 서서 지난 나를 그리네. 그 시절 그리워 동산에 올라보면 놀던 바위 외롭고 흰 구름만 흘러간다. 모두 다 어디 갔나 모두 다 어디 갔나 나 혼자 여기 서서 지난 나를 그리네.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인지 너무너무 가슴 설레입니다. 예, 그래요. 오늘 첫 소식은 우리 집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요즘 들어 대부분의 동네에서 말이죠. 이 동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관악구에서도요. 경찰이 가끔 출동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뭐 눈치는 챘을 거예요. 길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고양이와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길에서 사는 고양이한테 밥을 주는 것으로 다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요. 예. 길고양이 참 귀엽긴 하죠. 일단 그 돌봄을 하나의 그 동물 보호 운동으로 인식하는 그 사람들이 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특히 여자들 속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양이 급식소 설치라든지 고양이 겨울집 관리라든지 이게 지금 관공서라든지 일부 단체에서 이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 가지고 주민들 간에 좀 찬성 반대 갈등이 지금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하자면 서로의 불편을 줄이고 동물과 인간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돌봐야 할지 오늘 그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함께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산에 있지 않고 내려올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또 겨울에는 춥기도 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돈인 선생님이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지난 6일인가요?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 개최한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 방안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 관계자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예. 소개 좀 해주시죠.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요. 특히 동물보호팀의 그 배진선 팀장인가가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속적인 중화성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수를 감소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길고양이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는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도 이런 일이 좀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집에 그 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두 마리가 그냥 계속 그 화초 밑에 그냥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동네 그 여자애들이 와갖고 밥을 줘요 저녁에.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 갔다도 또 저녁에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기 싫어서 얘들아 그 밥 주지 마라. 그 고양이 여기 와서 자꾸 그 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까치도 오고 못도 오고 아주 지저분해지는데 오지 마라 그랬더니 애들이 펄쩍 뛰어. 아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걔네들 말이 맞긴 맞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어쨌든 이런 아마 이게 우리 집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거예요. 뭐 아마 옆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길고양이 관련 갈등은 과거 그 소음이라든지 쓰레기 봉투 훼손 등이 많이 그 발생하는데요. 최근에는 급식소 설치라든지 위생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그 돌봄 방식에 대한 민원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 말합니다. 네. 그렇죠. 요즘에는요 쓰레기 봉투를 뜯는 고양이가 예전보다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먹을 게 네네. 있으니까. 예. 그 숙소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는 공원 내 길고양이 먹이 주기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요. 1915년부터인가요?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서울 시내에 8곳 공원에요. 이런 그 고양이를 위한 직영 급식소 52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직영 급식소는 그 말하자면 그 고양이 중성화를 70% 이상 올리자는 거고 그 영역을 정하자 하는 얘기도 있고 청결 유지를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조건들을 붙이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걔들은 가만두면은 번식력이 예. 너무 강해서 그래요. 너무 번지고 그러니까 뭐 중성화 뭐 수술도 해주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우리도 동네도 선정동에 보면은 젊은이들이 그 고양이 먹으라고 그냥 그렇죠. 예 그래요. 갖다 놓고 하는데 먹이고 뭐 불쌍하다 생각하고 생물이라고 해서 그걸 하기는 하지만은 예. 그 번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생각을 안 할 수가 그 없죠. 번식이요. 이 고양이가 일반적으로 2번 번식해요. 아이고, 그래 한 번 하는데 2번 이상 하는데 한 번에 몇 마리 나는지 아세요? 아이고 6, 7마리도 좋아. 보통 한 12마리까지 나요. 아이고, 와. 그러니까 이 또 아주 잘 죽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급진적으로 증가하는 이 특성이 그것들이 또 있습니다. 말도 알아들어요. 내가 한 번은 아니 얘들이 왜 이래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랬더니 한 6, 7마리 새끼를 낳았는데 그렇죠. 몰고 다니죠. 아이고 뭐 언제 또 몰고 또 위에 또 옥상을 또 데리고 가버렸어. 어머, 그래요, 어머. 그러더니 맞아요. 어느 날은 보니까 배가 나가버렸어. 예, 그래요. 아이고 참. 아주 뭐 고양이 예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금 뭐 동물들을 뭐 예뻐해가지고 뭐 너무 과하게들 뭐 지금 돈이 얼마나 들고 난리잖아요. 그럼요. 병원비는 또 얼마나 비싼데. 아이고 사람한테 갖다 부어. 사람한테 그걸 다 갖다 부어야지. 지금 뭐 엉망진창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모든 급식소가 원칙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부 급식소는 형태를 너무 과다하게 확장해 갖고 말이야 무슨 동물운동, 뭐 보호운동처럼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라든지 또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저분한 이렇게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데요. 또는 과다한
그 사료급여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비둘기, 까치, 심지어 그 산에서 너구리까지 내려와 가지고 야생동물을 이렇게 유입시키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해외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처했나요? 해외에서 궁금하죠. 사실 해외는 어떻게 하는지요. 그래서 한국 성서대 김성호 교수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해외 길고양이 돌봄 정책, 해외에서의 정책이라든지 케어테이커 규정 사례 이런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길고양이 영역 중심 관리라든지 캣맘 등록제 등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일거리를 어떻게 만든다.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사람도 모집하고 뭐 월급 주고 그러겠지. 하겠죠. 예. 아이고 야 됐다고 그래. 캣맘이라고 하면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을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캣맘은 나는 고양이 지가 애미를 말하는 줄 알았지. 그렇지. 아이고. 뭐 강아지도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새끼래요. 새끼. 뭐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비싼 것도 얼마나 비싸요. 비싼 건 비쌉니다. 아이고. 예. 네, 고양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표준화된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네요. 그런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캣맘 등록제라는 것은요. 길고양이 돌보미가 관리 영역을 정해 지자체 네. 또는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수의사 단체에 등록하게 하고 돌봄 방식을 표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고양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돌봄이 목적이겠네요. 그렇죠. 예. 김 교수는요. 그 외에도 길고양이 먹이 주기는 반드시 중성화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야 새끼 고양이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영역의 분포 밀도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 뭐 따지고 보면 고양이는 아무 잘못이 없죠. 그럼요. 예. 사람 사이의 갈등이 원인입니다. 너무 많아놓으면 아주 그냥 시끄럽긴 또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렇죠. 고양이들이 암내 나누면 막 밤새도록 그냥 아주 잠을 못 자게 떠들어대요. 근데 그 시끄러운 소리가 예. 애기 뭐 울음소리예요. 아이고 꼭 아주 징글맞아. 아이고 뭐 문제가 근데 많아요. 예. 그래서요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보겠는데요. 먼저 돌봄 그 고양이 모두를 중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주자. 그다음에 외부 노출을 최소화한 급식소죠. 고양이 급식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에 먹이를 어떻게 정해서 줄 거냐. 그다음에 30분 안에 먹을 수 있는 양만 적당한 양. 너무 과하게 줘도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되고 그 양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그다음에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소식을 만나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어떤 곡 가져오셨습니까? 네, 재미난 곡 하나 가져왔는데요. 주현미의 잠깐만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고양이 밥 많이 주지 마. 예. 잠깐만 그 발길을 다시 멈춰요. 이제는 내가 미워 이제는 내가 싫어 간다 아주 가. 만날 때 아름다운 사랑보다는 돌아설 때 아름다운 사랑이 되자. 잠깐만 그대 나를 이리저리 스쳐가지마. 불러도 대답은
이제는 내가 미워 이제는 내가 싫어 간다 아주 가 만날 때 아름다운 사랑보다는 헤어질 때 아름다운 사랑이 되자 잠깐만 쏟아지는 그 추억을 밟고 가지마 불러도 소식은 깜깜 만날 때 아름다운 사랑보다는 돌아설 때 아름다운 사랑이 되자 잠깐만 그대 나를 이리저리 스쳐가지마 불러도 대답은 깜깜 예, 이어지는 소식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SNS 등에서는 수많은 건강 정보가 유통되고 있죠. 뭐 카톡이라든지 유튜브 정신없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궁금한 건강 관련 정보 좋죠. 근데 그때 찾아볼 수 있어서 정말 어떨 때는 꼭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잘못된 건강 정보가 이렇게 그냥 그걸 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데 이런 정보가 널리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텔레비에서도 유명 닥터들이 나와서 건강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예. 우리 그거 들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병원을 그렇죠. 가게 예, 되고 맞아요. 예. 그 뭐 정보가 좋지만은 네.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안하게 돼요. 너무 정보를 갖고 그냥 이러고 저러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모르고 그러니까 좀 지내야지. 그 좋은 정보도 너무 과장되게 하는 데서 그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거 뭐 하여튼 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유튜브에서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데 뭐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영상을 올릴 수 있으니 요상하게 돌아가 세상이. 예, 그 이제 예?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게 지금 너무 그 무질서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어쨌든 그 비전문가가 올린 정보를 믿다가 잘못되더라도 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그 책임질 감독할 수 있는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소식을 전달해 주실 거세요? 예, 어떤 정보냐고요? 소화불량일 때 그 탄산 음료를 마셔도 될까요? 여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속이 더부룩하면 옛날에는 사이다 마시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콜라 먹고. 네. 그게 아주 나쁘다네요. 맞아요. 네. 네. 속이 더부룩할 때 탄산음료를 마시라고 권하는 네가 뭐 적지 않죠. 그거. 그렇죠. 예. 실제로 마시면 속이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예, 그래요. 그래요. 위벽을 상하게 하는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마시면 되는데 그 양 조절이 그 사실 어떻게 하지 않고 무조건 좋다 해서 이렇게 선전하는 거죠. 이 말하자면 뭐 이런 그 업체들 탄산음료 업체들이 주로 하는 건데 그 이유는 탄산음료 섭취 후에 트림이 소화 촉진에 그 다소 좋은 느낌이 들을 또 실제 조금 도움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탄산음료는 소화기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장애물이 더 크다, 장애가 더 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식도와 위 사이 관략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약화시키고 가스 발생으로 더부룩함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러니까 네. 적당히 마시면 괜찮은데 그게 조금 지나치게 되는 게. 과학들 마시는데 고기 먹고 탄산 음료를 많이 먹는데 절대 그건 안 된다. 안 그러네. 됐네. 예. 근데 요즘에는 좀 드물긴 하지만은 저희들 클 때는 뭐 소소한 약을 안 먹으니까 웬만해도 그 트림을 하는 사람 많아요.
트름이 하면 이제 소화되는 줄 알아. 네네. 가스가 차서 올라오는데. 네, 등을 탁탁 두들기면서 그 트림을 하라고 막 시켜주잖아요. 덩거리를 막 때리잖아. 네네네. 아 이거 좋겠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약봉지만 입에 넣으면은 다 가라앉잖아요. 탄산 음료보다는 그냥 물을 마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대요. 예. 또 가볍게 걸어봐야 했습니다. 하여간 소화가 안 될 때는 소화제를 먹거나 산책하듯이 가볍게 걷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네. 하죠. 이 더부룩함이 심각하지 않다면 페퍼먼트 차를 먹는다든지 소화 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 소화 잘 되는 차를 마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소식을 해야 돼.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 금식해야 좋다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6시 금식을 꼭 해야 한다. 아이고. 또는 오후 8시 이후로는 먹으면 살이 찐다라는 설은 많은 분들이 믿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게는 뭐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다이어트 중인 사람 가운데 오후 6시 이후에는 무조건 금식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틀린 것은 사실 아니지만 반드시 오후 6시라는 지정을 해갖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새 뭐 트로트도 보고 뭣도 보다 보면 그럼. 12시 1시까지 가는 경우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배가 고프다고. 그거 보고 말고. 예, 그러니까 6시라는 얘기를 이렇게 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 딴 거로 이제 간식을 간단하게 하고 해야지.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기준은 어디에 둬야 합니까? 참 그 복잡한데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뭐. 근데 이 기준은 몇 시에 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가령 이 길 새벽 2, 3시쯤 취침을 한 사람이 오후 6시부터 금식할 경우 어떻게 되세요? 못 견디지. 배고프잖아요. 그 대래 취침 직전 식욕 증가로 폭식하게 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외에도 개인별 퇴근 시간이라든지 저녁 식사의 종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개인별로 적당히 자기가 알아서 이걸 정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밥을 너무 일찍 먹고 늦게 자게 되면 속이 쓰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경우는 오히려 위염이나 식도염에도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본인의 그 생활 습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은 무조건 하루에 2리터 마셔야 된다 해서 이걸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옛날부터 많이 들어온 내용입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2리터를 맞춰서 먹어본 적은 또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이 예, 그렇지. 젊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믿더라고요. 아, 이미 2리터를 꼭 먹어야 된다고 그래. 아주 그것도 그런 거는 잘 지켜. 한식은 보통 그 국물 있는 걸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말이죠. 그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빵 같은 걸 많이 섭취하는데 현대인이 그 워낙 물을 먹지 않는 것이 말이죠. 지금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예. 물을 어떻게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예. 하루에 필요한 그 수분량은요. 직접적인 물 섭취는 물론 음식을 통한 수분 섭취량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게다가 고강도 운동 여부 그래서 자기가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렇지. 개인별 신장 차이 말하자면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잖아요. 뚱뚱한 사람이 있고 솔직한 사람 있잖아요. 그 물의 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특히 날씨 등에 따라서 수분 권장 섭취량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남녀노소와 각종 상황을 불문하고 하루 2리터의 물을 매일 마셔야 한다는 게 이거 좀 얼추당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예. 물을 많이 안 먹잖아요. 예. 그렇죠. 물이 부족해갖고 뇌에서 부족해갖고 치매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억지로 먹어지지도 않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벌써
물을 먹고 싶을 때 그때 충분히 먹어주는 그렇지. 게 좋은 거예요. 그때 몸에서 그 밸런스를 맞춰주려고 갈증이나 생기는 거거든. 찬물에도 뭐 체한다고 그 억지로라도 마시다가 잘못하면 그럼. 체해갖고 아플 수도 있으니까 예. 물은 이제 꼭 내가 마시고 싶을 때 예. 그때 많이 마시고 꼭 얽매이지는 말아야 돼. 어떤 룰에 예. 꼭 1리터를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 사람마다 물을 마셔야 하는 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죠. 예. 물을 꼭 가득 채워서 8잔 마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마를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물을 자주 마셔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은 나훈아의 울긴 왜 울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나훈아의 울긴 왜 울어 들으면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최수환, 최돈인, 유한군 PD의 강민건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울지마 울긴 왜 울어 꽃같이 사랑 때문에 빗속을 걸려 추억이랑 씻어버리고 한 장슬로 잊어버려요. 어차피 인생이란 이별이 아니더냐. 울지마 울긴 왜 울어 바보처럼 울긴 왜 울어. 울지마 울긴 왜 울어 꽃같이 미련 때문에 흐르는 강물에 슬픔이랑 얹어버리고 돌아서서 웃어버려요. 어차피 인생이란 연극이 아니더냐. 울지마 울긴 왜 울어 바보처럼 울긴 왜 울어.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